자, 과학기술 4강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릴레이션.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표 형태로 정리를 해서 자, 이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이것을 지금 나름대로 변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떤 걸 지금 제목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구분을 할 건지 자, 이것을 지금 체계적인 어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 놨는데 표는 우리가 지금 단순하고 지금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든 건데 외려 이 표를 만들었는데 더 복잡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제목을 정했는데 그게 더 복잡해져 버리면 이것은 지금 제대로 된 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 표를 만드는 것이 좀 좋냐, 그리고 어떤 것이 구분하기 편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독해 포인트에 보시면, 자, 데이터베이스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이 갖는 자, 특성을 소개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션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표라고 정리합시다, 그냥. 자, 어떤, 여기서 이 표가 갖는 특성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주제도 똑같고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놓은 것으로서 사물에 관한 정보 관리를 쉽게 해주므로 산업이나 행정, 의료, 교육 등 이 다방면에서 이게 활용되고 있어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걸 거야.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것,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미리 표를 만들어 갖고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 불러와 가지고 그 데이터 갖다가 바로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하다 이걸 상용이란 말을 쓰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어 데이터를 정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데 기본이 되는 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걸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릴레이션이란 말 자체가 관계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관계 있는 것들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모아놨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릴레이션은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하나의 표를 만들면 거기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속성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고유한 이름을 갖게 돼야 돼요. 표 이름을 정하게 될 거란 말이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둘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학생 해놓고 나서 봤더니 또 다른 표를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같은데 폴더를 만들었는데 학생 해놓고 나서 표를 만들었는데 다음날 이걸 깜빡 잊고 내가 또 하나 학생하고 만들면 두 개가 충돌이 돼버리죠. 어떤 걸 열어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릴레이션의 이름은, 자, 표의 이름은 릴레이션이 다루는 그 개체. 자, 여기 개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로 부여하는데, 개체는, 자, 여기는 이 개체는, 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나 또는 실체와 관련된 추상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릴레이션, 이 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떤 실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 어떤 실체와 관련된 추상적 개념까지를 다 포함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하나의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자, 학생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을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이 표의 이름 제목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학생이야, 학생. 자, 그래서 이때 이 릴레이션, 이 표는 각각의 열이, 자, 열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오는 세로의 줄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는 학번, 학생 이름, 그 다음에 학생의 이메일. 자, 이렇게 이름을 갖는데 이를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이걸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 표에 보시면 결국 어떻게 학번, 그 다음에 학생 이름, 학생의 이메일. 이것이 지금 속성이 되겠죠. 자, 속성의 수를 그 릴레이션의 차수라고 하는데 이 릴레이션은 차수가 3. 자,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으니까 학번,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 이메일까지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속성이 몇 가지 가지는 3차수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서 실제적 정보를 담고 있는 각 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자, 이걸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튜플은 결국 어떻게 가로의 줄이 되는 거니까 자, 각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돼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여기서 튜플이 됩니다.
자, 튜플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튜플의 수를 우리는 그 릴레이션, 그 표에 뭐라 한다? 카디널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학번으로 따졌을 때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지금 4명의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자, 바로 어디? 카디널리티는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튜플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자, 카디널리티는 만약에 학생이 하나가 더 전학을 왔어. 그럼 여기다 더 밑에다 더 표를 더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튜플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카디널리티는 계속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릴레이션에서 속성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차수의 최소값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자, 이것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국 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구분을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뭐 학번 하나만 놓고 나서 쫙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근데 그 안에다가 만약 학생이라는 지금 제목으로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자, 학번만 집어넣으면 이 정보를 뭐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 번호만 지금 써놓은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학생 이름까지는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최소값은 지금 여기서 차수의 최소값은 1이 되지만 이 정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려면 거기다가 차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래서 3차수까지 늘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서 튜플은 지금 0개일 수도 있으므로, 자, 아직까지 학생들이, 자, 아직까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표만 만들어 놨고 예를 들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그때 거기다 채우기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만 해놓고 아래 부분이 아직까지 비어 있다면, 자, 이때 튜플은 지금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카디널리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될 수가 있다? 이 최소값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0부터 이제 그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하나하나씩 채우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계속 무한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다음에, 자, 릴레이션에서 데이터 값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으며, 자, 안에 있는 이 표 안에 있는 이 값들이 있죠? 이건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지금 이메일 같은 경우를 쓰다가 이걸 다른 걸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같은 걸 수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 학생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예를 기존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다른 데로 전학을 가버렸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자료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건 삭제시켜도 되겠죠. 자, 그러나 속성을 추가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속성,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아까 학번, 학생 이름, 그 다음에 학생 이메일, 자, 요거까지만 넣었는데 거기다 다른 내용을 추가를 할 때, 자, 이때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자, 표 1의 학생에 대한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 그 학생의 지도 교수 이름과 그 다음에 지도 교수의 휴대전화번호까지, 연락처까지 여기다 두 개 속성을 추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 2를 만들었는데, 만약 이 표를 만든 사람이 이 표를 가지고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고자 한다면, 자, 여기서 이 표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는 지금 지도교수하고는 상관없이 뭐에 대한 제목이 뭐였기 때문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지도교수의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경우 갱신, 이 내용을 지금 새롭게 더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꿔주게 될 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U0이라는 학생의 이 튜플을 삭제해 버리면, 자, 이 모모라는 지도교수 이름과 그의 휴대전화 번호가 동시에 삭제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우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이 지금 학생만 지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까지? 이 지도교수의 연락처까지가 싹 지워져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표의 데이터 값을 수정할 때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세 번째 튜플의 손철 교수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면 첫 번째 튜플 교수의 튜플의 손철 교수의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돼요. 자, 보니까 지금 자, 2번 표로 다시 올라가면, 자, 여기 손철 교수는 지금, 자, 1번 학생, 여기 학번이 1번인 학생과 그 다음에 3번 학생을 다 지도하는 교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3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지금 이걸 전화번호를 만약에 수정을 하면, 자, 이 경우에 지금 위에 있는 바로 여기 첫 번째 칸에 있는 이 지도교수의 똑같은
동일인이잖아요, 지금. 자, 이 부분의 이 데이터를 이걸 같이 동시에 만약에 이걸 수정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만 수정하면 그때는 서로 연락처가 지금 달라져 버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이런 상태로 두게 되면 손철 교수의 휴대전화번호가 어느 것이 정확한지 불확실해지게 해요. 자, 이를 방지하려면 표에 있는 이 손철 교수의 모든 휴대전화번호를 찾아서 자, 모두 변경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되게 단순한 4명의 학생을 관리하지만 만약에 그 학과에 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손철 교수가 한 10명의 학생들을 관리하게 된다면 그때 같은 경우 일일이 그 손철 교수의 연락처를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떻다? 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만약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를 이 데이터에 추가하려고 해요. 자, 지금 대학 교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학생들이 뭐 늘어나면 추가로 이 새로운 교수가 여기선 이걸 맡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 지금 김혁 교수라는 지도 학생이 없지만 자, 이때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 표에 기록하려면 자, 이때 자, 새로운 튜플을 추가하면서 데이터가 없는 빈칸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데이터로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뭐라고 한다? 자, 이것을 널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널 값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데이터 관리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경우입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김혁 교수, 지금 학생은 지금 지금 지도하는 학생은 없지만, 자, 지도 교수 명단을 하나 더 추가해 버렸단 말이에요. 김혁 교수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연락처까지 집어넣었다고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학생이 없어. 자,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뭐로 남아버려? 이렇게 빈칸의 형태로 남게 되겠죠. 이게 바로 널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게 지금 표 안에서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뭐로 시작했어? 표 1에서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표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학생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 김혁 교수를 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여기서 빈칸으로 이렇게 지금 널 값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내려갑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죠. 자, 이러한 문제 표에 이 잘못된 속성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표 3에 이번에 기숙사 사생이라는 제목으로 자, 표를 하나 만들었네요, 지금.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사생의 튜플을 삭제할 수 있고, 자, 또 남호의 어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수도 있고, 자, 새로운 사생의 정보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도 있어요. 아랫부분에다 여기다 이렇게 튜플을 추가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학생들을 계속 추가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은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두 표의 근본적 차이는 표 3이 기숙사 사생이라는 하나의 개체에 관한 것이라면 표 2에서는 지금 두 가지죠. 개체가 자, 학생과 지도 교수란 두 개의 개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건 문제가 생겨버렸어. 충돌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자, 아까 그래서 개체가 지금 하나의 표에는 하나의 어떤 개체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자, 이것을 두 개의 개체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널값까지도 여기서 발생했단 말이야.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즉, 표 2의 일부 데이터는 학생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데이터는 지도교수에 관한 것. 자, 그래서 릴레이션의 이름은, 자, 이 표의 이름은 여러 개의 개체가 아니라 바로 어떤 거? 자, 하나의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표 2는 자, 학생 릴레이션과 지도교수 릴레이션을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하면 돼? 이 표를 아예 쉽게 두 개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은 표를 하나 만들고 자, 별도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지도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따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두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이라는 속성은 공유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지도교수 릴레이션에서 그 표에서 지도교수 이름은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거고, 자, 이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로서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 이건 참조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추가적으로 각 릴레이션은 바로 뭐가 필요해요? 자, 기본 키를 지금 지정받아야 하는데,
기본 키는 튜플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져서 자, 이때 각각의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담은 속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본 키를 정할 때 아무거나 막 정하면 안 돼요. 그 내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그 뭐가 돼? 기초값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표3의 경우에 만약 이름이 기본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안에 학생들 중에서 여기 있는 기숙사 학생들 중에서 동명이인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건 분명히 이게 A라는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학생이 두 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키가 큰 학생인지 아니면 키가 작은 학생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지금 기본 키로 잘못 활용이 된 거죠. 자, 이름을 그럼 기본 키로 쓰면 안 되겠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자, 어차피 이 사생 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생 번호는 두 사생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기본 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키에는 널값이 할당되는 빈칸이 없어야 하면 당연한 것. 자, 뭐 우리가 사생 번호를 이렇게 쭉 매기게 되는데 자, 이때 같은 경우 여기 있는 번호처럼 어떻게 사생 번호를 1번부터 해가지고 쭉 4번까지 쭉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호실, 그다음 휴대번호, 연락처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 튜플 같은 경우를 중간에 비울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가요? 자, 아래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릴레이션과 관계된 어떤 개념들을 아랫부분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